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금 전쟁의 서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폭주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현대판 금 본위제가 부활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 금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수요에 힘입어서 금값이 폭주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이 금값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기점으로부터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 그리고 특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모멘텀이란 걸 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는 신규 투자로서 그렇게 무리는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몇 주 전, 오르기 전, 추가적으로 강세 나오기 전에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나 단기 사이클의 마무리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길게 방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돈 150만원 전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고, 이 해당 가능 경로가 향후 5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고 하신다라면은 괜찮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중간에 이렇게 버틸 수 없다라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도 늦진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이 금이 올라가는 이런 소식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입니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이제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치겠다. 그동안 이 재정이 정말 많이 방만하게 펼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금리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이는 정부의 차입 비용 증가로 이 원금 상환과 이 이자 비용 증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데 이자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 미국 정부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세수는 부족하고, 거기다가 이 트럼프의 정책이 이 세금을 더 감면해주고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향후 이 물가에 대한 위험과 현재 재정 상황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나 컨트롤 해야겠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했단 말이죠. 이는 이러한 장기물 금리를 좀 낮추겠다 구두 발언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물 금리는 소폭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 이자율이 하락하니 금과 은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 은의 상승에 첫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정책을 펼쳤냐 라고 보면은, 자, 이번에 국채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 채권이 아니라 이 중기 채권과 그리고 물가 연동채를 발행을 하면서 현재 부족한 재정,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물, 이거를 차왕 발행으로 현재 1062억 달러 상환을 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채 발행 물량이 기존과 동일하고 몇 분기 동안은 해당 물량을 유지할 것으로 이 물가 연동채 팁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현재 유통되는 전체 국채에서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걸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장미물 공급 물량이 이제 동일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우려와 다르게 좀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일론 머스크가 현재 활약을 하고 있어요. 매일 1조 8천억 달러의 이러한 재정 감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재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부서를 축소했고, 공무원 해고, 그리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서 재정 낭비를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재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채 발행 생각했던 이 시장의 우려감과 달리 단기적으로 조금 안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즉 금과 은의 상승으로 견인되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현상들이 결국 왜 나타나냐, 미국의 현재 재정 상태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텐데 어떻게든 이 안 좋아지는 현상들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효율 부서의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까지 같이 이렇게 뭉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정말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잘 보시면 이 실업률이 증가할 때도 이 공무원의 증가도 발생됐고, 이 관련 경기가 위축될 때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추진해왔던 거죠, 이전 정권에서. 그러나 이거를 이제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실업률, 고용 데이터가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고 했고 이렇게 1조 8천억 달러 축소하는 게 그렇게 재정 상태에 크게 이점이 있냐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 경기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정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미국의 통화량 발행은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시간 벌기를 잠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결국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금의 이동을 부추겼고 금의 수요를 더 많이 견인시켰다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동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했더니 우리도 이제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그러면 한 달 연기해줄게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중국에도 10% 관세를 부과했더니 이제 중국도 이제 미국에게 10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이게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과 달리 트럼프가 협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온 상황이면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국채금리가 지금 소폭 밀리고는 있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현재 단기적으로 이 물가를 억제하고 그리고 국채금리 억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이게 장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다시 한번 이 물가가 튀어오르고 이런 우려감에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과 은은 장기적으로는 통화 발행이 나타나는 시즌이 굉장히 높게 오는 시즌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금은 한돈 150만원 충분히 가고요. 은가베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금보다 2.5배 이상의 상승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 왜 오르는지 이거를 일단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오를 수 있는지 이걸 파악해 놓은 상황에서 그럼 중간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나 다 오른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조금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심중한 입장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랐고 이제 살짝 떠 있으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기물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단기적 낮아짐에 따라서 오는 이런 호재성과 더불어서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이 상당량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금의 수요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금을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귀금속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실상 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잠재적으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라는 우려감에 따라서 현재 금이 이동되었다라고 하고 또한 이러한 지정학적인 불안감과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수요가 금가격 상승으로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영국은행의 금고에서 뉴욕으로 약 820억 달러 상당의 이 금이 이동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래하는 사람한테는 한 4주에서 8주 정도 지연이 되고 있고 이 런던의 금 공급이 현재 타이트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금 차입 비용이 원래 2에서 3%였는데 지금 10%까지 늘어났고 이에 대해서 현재 가격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이런 양상인 거죠. 이제 미국에서도 금을 조금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브릭스 국가에서 정말 많은 금을 매입을 해왔었는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 이 세 개 국가에서 금을 정말 많이 매수를 해왔고 그 외에 많은 국가들이 금을 많이 비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국도 와이오밍 주에서는 현재 1,000만 달러의 실물 금을 보유하고 이런 법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금을 더 많이 비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진 않는데 이렇게 현재 찬성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늘린다라는 게 최근 채무 불이행 위험, 인플레이션, 변동성으로부터 현재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금과 은은 수천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었으며 점점 더 많은 개인, 국가, 심지어 오랜 세월 검증이 된 건전한 화폐이기 때문에 금을 기반으로 사회에서는 금 총량의 이상으로의 이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금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현지처럼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는 금이 가치 저장, 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이 현재 각광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이라는 건 결국 이 기원 전 4000년부터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장식용 금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금 장신구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파라오 이때도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고 로마인들이 금으로 된 금화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이제 금의 순도가 점점 떨어진 겁니다. 왜냐? 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금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순도가 점점 낮아지게 된 겁니다. 경기가 불황이니까 돈을 더 찍어냈는데 그걸 이게 순도의 감소로 불러왔고 사람들이 이제 금화가 이제 돌덩이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되더라 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금과 은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 글로벌 통화가 불안정한 시기에 올라가거든요. 이 금값은 글로벌 전체 통화량 대비 통상 8에서 12%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금값이 대세 상승한 시기에서는 20에서 40%대까지 점유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과거 기원전 금 본위 시대에서는 금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이게 100%까지 차지했다라면은 이제 주화나 이 종이화폐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금하고 비슷한 양을 유지하다가 점점 이 종이돈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면서 종이돈이 없어지거나 약 20%를 제외하고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남은 게 달러, 엔화, 원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화폐인데요. 이 화폐조차도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금과는 상관없는, 더 많이 찍어도 그 자체로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이러한 현재 시스템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시기에 금값의 점유율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종이돈, 우리가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금으로 들고 있는 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이게 점유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통화량 대비 금의 이 점유율이 약 한 40%대까지 증가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량은 증가하는데 그것보다 더 점유율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금은 강세를 보이면서 과거에도 7배씩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한 시즌에 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이게 한번 멈추고 또 횡보하고 조정받고 이러한 시즌이 또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단타를 하러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게 금의 특성상 절대 이렇게 단타로서 우리가 수익을 보거나 그런 자산은 절대 아니다. 그런 거래를 할 거라면 차라리 테마전에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통화량은 앞으로 더 풀리고 풀리는 통화량에서도 차지한 비율이 높아지니까 금값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더라도 191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의 연간 상승률을 보다 약 1%가 넘게 올라갔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간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우리가 투자 대상을 바라봐야 되고 오르지 않는 기간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르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돈 150만원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굉장히 긴 기간에서는 투자 매력도 굉장히 떨어진다 라는 거죠. 이 은행 이자보다 더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시즌, 이제 시즌에서 초입 구간을 넘는 순간인 거고 추가로 더 올라가도록 멈추고 또 횡보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강세를 보고 긴 기간을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조정과 횡보를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최하 2년, 최장 5년은 들고 갈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 번지수는 잘못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돈 이 150만원 반드시 좀 간다고 봅니다. 1트리온스 7,500 반드시 간다고 보는데 간혹 가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무리하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과 은의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몇 년 이상은 더 많이 늘어갈 수밖에 없고, 그 반면에 공급 물량은 부족하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 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인도도 은 실물 보유 물량이 거의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보이시죠? 그래프가 늘어났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길게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시장에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하나 두 개 생기고 있어요. 보통 이런 시기에는 단기 고가를 금방 형성하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너무 기쁘고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이런 조금 가격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보려고 금이랑 은 투자한 것도 아니고 현재 상승하는 사이클 내에서 이 바닥을 잘 잡았으니까 고가, 최고가까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종전과 횡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함께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바 실버 브랜드는 아시아골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아시아골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란에 아시아골드 링크 같이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 금 전쟁의 서막 결국에 폭주하는 원인은 현재 이 미국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금의 실물 수요를 더 많이 촉발시켰으며, 세 번째로 이 브릭스 국가들은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통화를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도 이제 금을 더 많이 매수하는 이런 현상들, 더 많이 비축시키려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판 금 본위제가 이제 부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과 은은 역사상 최고의 돈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